다시 이제 불장이 되기 약간 전후 시점이긴 한데 이때가 되면 내가 뒤처진 것 같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누를 필요는 있고, 좋은 자산만 선정해 놓는다면 늘 기회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습관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막 솔라나나 네. 뭐 아발란체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솔라나는 그리고 스택스 같은 것도 막 작년에 네. 1인가 막 하고요. 솔라나도 막 거의 몇 배 올라가고 막 이랬잖아요. 아, 네. 그런 거 관심 별로 없으세요? 어떠세요? 네. 사실 네. 2021년도 하반기 때 네. 그 적립식 투자로 솔라나랑 테라랑 루나랑 클레이튼이랑 을 추가해 달라는 그 고객님들의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2021년도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네. 루나도 거의 한 10만 원 엄청 많이 올랐었고, 클레이튼은 뭐 국내 카카오에 등을 잇고 엄청나게 또 좋았었고, 뭐 솔라나 말할 거 없고 다 되게 좋았었잖아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원래 기본 철학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싶었는데, 그래도 세 개 중에 하나 테스트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솔라나를 이제 적립식 투자를 서비스에 추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저들 되게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솔라나 하시려고. 근데 이제 그로부터 5개월 뒤에 이제 루나가 이제 아웃이 됐고요. 세 개 중에.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1년 뒤에 이제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생명이 다 했고요. 이제 솔라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FTX 사태 때문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95%인가? 엄청 폭락하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걸 투자 자산으로 고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도 잘 알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솔라나는 그렇게 또 빠졌다가 또 엄청 성장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들의 횡보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으나 우리가 투자 자산을 얘기할 때는 저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그 한편으로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거니까 그 막 거래소에도 보면 진짜 막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코인들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안 좋게 보기도 하긴 하는데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래소 입장에서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유혹이 있으셨을 거,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들 요청도 하는 거고 명분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요청이 있어서 해줬다. 네네. 그러면 그냥 해놓고 사실 거기서 뭐 결국은 그런 일이 터져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쪽의 가치가 되게 컸던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알트코인 장기적인 가치가 많이 하락한다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적립 투자는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 상품을 권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은 사실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 세이빙도 좋은 자산을 장기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자산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높은 기준으로 볼 뿐인 거고, 현재는 그것에 해당하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정도니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결국 이기는 투자를 만드는 게 미션이잖아요. 근데 멋있으십니다. 이제 거래소는 아시다시피 결국 지는 투자를 만드는 거래소, 죄송합니다. 그게 업의 본질이니까요. 계속 트레이딩을 하게 하잖아요. 단타를 유도를 하잖아요. 그분 아세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맞죠? 그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한 명언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80년간 증권업에서 이렇게 있어봤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이제 단기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고 표현을 이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단기적으로 한두 번은 되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었던 방식으로 계속 이제 하잖아요. 투자를. 그렇지 않나요? 부동산을 돈 버셔서 계속 부동산 투자하실 거고, 그렇죠. 비트코인으로 돈 버셔서 계속 비트코인 투자하실 거고, 맞아요. 알트코인으로 돈 벌었으면 계속 알트코인 투자하시거든요. 그게 계속 반복되면 이제 수익이 안 난다는 거고,
제가 2017년도에 그 ICO가 그때 엄청 붐이었어요. 토큰 세일, 상장. 예, 이니셜 토큰 오퍼링, 그래서 IPO와 비슷하다 그래서 음. ICO를 통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2017년도에 많았거든요. 어. 근데 그분들이 2018년도, 19년도에 수백 개의 ICO에 다시 투자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벌었던 그대로 많이 날리는 게 되게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디파이로 벌었던 디파이로 많이 날리고 그런 게 사실 있어서 그것을 본인이 자제할 수 있으면 해도 되나. ICO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을 바꾼다든지 비트코인을 산다든지 할 수 있으나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네. 그런 좀 철학이 있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런 알트코인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결국 이긴 투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너무 멋지십니다. 비트 세이빙. 이거는 좀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네. 한국은 그 약간 금융감독원하고 네. 그 대통령실하고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의 뭐 투자 가능 여부를 두고 좀 갈리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걸 보시면서 네. 좀 우리나라 또 암호화폐계가 뭔가 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오늘 네. 신문 보니까 뭐 1300조 시장인가 그걸 좀 놓친다고도 막 표현을 하고 좀 어떤 생각을 좀 드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네. 네. 중요하죠.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금융 당국들 그리고 주요 국회의원들 참석한 이제 자리 가서 이제 그 자유 토론으로 이제 블록체인 초기 스타트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 감정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은 승인이 되기는 하겠죠. 이것도 시간 문제인 것 같죠. 근데 시간을 좀 더 벌고 승인을 해주냐, 지금 승인을 해주냐 그 부분인 것 같고요. 계속 승인을 결국 국내 ETF 상장이 안 되면 이제 미국 ETF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로 자본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국내 ETF 상장을 해야 국내 자본이 계속 도니까 그런 요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 나간 자본을 약간 거래를 중지를 하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것도 감독 당국 차원에서 이해는 되긴 해요. 약간 속도 조절. 근데 이게 뭐 정치와도 맞물려 있긴 하니까 총선도 있긴 하니까 어떤 방향성은 좀 나올 것 같긴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의 방향을 우리가 계속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은 ETF 승인도 되고 뭐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ETF를 이제 우리가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안 해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뉴스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나오면서 이제 그 뉴스들이 엄청 많네요. 여론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 2년간 한국에서는 사건 사고 되게 많았어요. 뭐 D모사, H모사, 뭐 파산해서 피해자 나오고 그 전에 정말 뭐 루나, 맞아요. 뭐 FTX 한국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 제일 피해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서 모든 포커스가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도 새로 이제 만들어진 법이 이용자 보호법이고 거기는 이제 지능의 측면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을 키울 것인가의 면이 거의 없는 법인데 이게 사실 좀 전환이 되는 시기가 사실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여론, 인식도 너무 규제만 하다 보면 글로벌에서 처진다. 아까 뭐 1300좀 놓친다 이런 거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식이 좀 생겨야 되고 어떤 지능에 대한 그래서 진짜 우리가 비즈니스가 뒤처지는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요구들이 많이 생겨야 되니까 그런 인식들을 끌어올리는 어떤 역할을 최근에 금지를 하면서 못하게 하면서 이제 막 여론들이 나오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진짜 1억을 뚫으면요, 난리 날 것 같은데 왜 투자 못하게 했냐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런 생각을 하신 거군요. 네. 자꾸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교수님은 이 업계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비트코인을 투자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2017년도에 이제 블록체인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좀 이 업계에 좀 들어오게 됐어요. 교육 쪽 하면서. 교육 그때 이제 뭐 블록체인 아카데미니까 뭐 블록체인 뭐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같은 것과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같이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
그 당시에 제일 인기 좋았던 게 뭐 네오, 뭐 퀀텀, 뭐 이오스, 뭐 아이오타 뭐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 주요 기술들을 쓴다 그래서 되게 이상적인 가치를 하고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리뷰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뭐 비즈니스도 하고 투자도 했는데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이게 저의 그 어떤 투자에 대한 가정이 틀렸구나를 절실히 느꼈어요. 그러신 거군요. 그때 알트코인은 마이너스 99%였잖아요. 2017년도에 그렇게 사야 될 이유가 있었던 좋은 프로젝트들이 2018년도가 되니까 살 이유 하나도 없는 와. 이렇게 바뀌고 네. 이게 어떤 디지털 자산의 어떤 면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학습을 한 거죠. 그러시군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아. 그래서 이제 좋은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산이 뭔가를 이제 다시 고민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좀 보였던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7년도에도 안 좋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그냥 원오브댐의 좋은 자산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2018년 넘어서 19년 때부터는 결국 살아남은 자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비트코인을 조금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그때부터 그럼 이걸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냐라고 하다가 이제 적립식 투자란 방법을 가지고 이제 과거 모든 시기들을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니까 이게 숫자를 이제 또 돌려보는 거랑 또 그냥 듣는 거랑 느낌이 확실히 다른데 숫자로 보니까 야 이거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야 13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면 두 자리 수준을 무조건 전환하는 방법이구나 이런 게 생기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옆 사람을 만나면 이제 이렇게 전파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이제 서비스를 좀 자동화를 하기 시작했고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저들이 진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화된 서비스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를 세워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다. 뭐 법도 지키고 규제도 맞추면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계기. 그렇게 이제 약간 시장에 들어온 계기와 비트코인을 좀 접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뭐 혹자는 어떤 우리 뭐 오태민 작가님 같은 분은 비트코인을 보면서 막 감동과 이 엄청난 저걸 전율을 느끼셨다고 하시잖아요. 잠을 못 주무셨대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분이 참 부럽고 대단한 것 같고요. 예, 뭐 그렇게까지 못 느꼈지만 그런 걸 저는 하루 아침엔 못 느꼈고 약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과거에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13개월이 지금은 한 20개월로 된 거예요? 18개월. 네, 맞아요. 18개월 정도. 네네. 18개월 되게 정도. 18개월도 별로 길게 안 느껴져요. 우리 뭐 적금한다 그러면 3년 4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재미난 데이터도 있어요. 제가 2017년도 데이터부터 좀 그나마 유의미한 데이터가 2017년도부터 가격 데이터라고 보면 이때부터 그냥 매주 적립식 구매를 누군가 시작했다고 치고요. 치면 그 평균 이제 그 30% 수익률이 도달하는 시간이 평균 7개월 걸리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어떤 기간은 한 200일 넘는 경우, 뭐 300일 넘는 경우도 있고 1년 좀 넘는 기간도 있긴 한데 또 어떤 기간은 뭐 2달 만에 도달하기도 하고 3달 만에 도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균 한 7개월의 기간이면 이제 30% 정도 수익을 내는 또 자산의 또 특징도 있더라고요. 적립식 구매가 뭐 오늘 하다 보면 계속 기승전 이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요. 투자에 대한 게 나오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벌써 또 장시간 동안 너무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교수님 그러면 지금 진짜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어디 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6대 3대 1 정도 비율을 합니다. 6은 비트. 네. 3은 3은 이더. 네. 2는 뭘까요? 1은 알트코인이네요. 그죠. 그래서 뭐 비트 맥시들 중에는 알트코인 투자를 완전 증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알트코인은 또 계속 또 투자를 해봐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시장을 돌아가는데 이해를 하기도 하고 또 진짜 괜찮은 코인을 또 알게 돼서 뭐 수익도 거둘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한 10% 정도의 범위로 한정해 두는 게 그 투자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리스크도 좀 해지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6대 3대 1 정도를 어. 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끝으로 네. 저희 시청자님들께 혹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저기 되게 그 투자에 관련된 것부터 해서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난 2년 이 크립토 겨울을 지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불장이 되기 약간 전후 시점이긴 한데 네. 이때가 되면 정말 그 포모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뒤처진 것 같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그럼 옆에 누군가가 뭐 알트코인을 사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뭐 일단 나도 막 뭐 묻지 마라 넣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마음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누를 필요는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투자에 관해서는 이제 좋은 자산만 선정해 놓는다면 늘 기회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투자 습관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고 적립 투자를 한번 안 해보신 분이라면 한번 해보시면 여러 가지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그게 네. 저희 서비스 아니더라도 아닙니다. 비트 세이빙 해야죠. 네. 우리나라 그 1위 우리나라에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이것만 단독으로 전개하는 서비스 없고요. 저희는 이제 글로벌 1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첫 댓글 링크로 비트 세이빙 링크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장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